루카 돈치치의 자체 징계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난적 호주를 잡아내며 8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한 슬로베니아, 그리고 예상대로 손쉽게 8강을 확정지은 독일. 조 1위로 8강에 올라갈 경우 상대적 약체 팀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슬로베니아와 독일의 1위 결정전은 두 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NBA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국심을 보여주는 돈치치와 국대 유니폼만 입으면 날아다니는 슈로더의 맞대결. 세계 탑급을 꿈꾸는 농구 강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부터 가장 눈에 띈 선수는 역시 루카 돈치치였습니다. 상대의 턴오버를 깔끔한 속공 전개로 연결한 돈치치는 부담스러운 수비수인 봉가와의 만남에서도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독일 또한 슈로더와 타이스가 합작한 덩크로 응수에 나섰지만 이날따라 돈치치의 초반 적극성은 엄청난 수준이었죠. 지난 호주전에서 많이 뛰지 못한 분풀이를 하는 걸까요?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든든한 포스트업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독일은 슈로더와 타이스의 호흡이 초반부터 눈부셨으나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한 쪽은 슬로베니아였습니다. 슈로더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딥3를 성공시키자 곧바로 상대의 플랍을 무력화시키는 루카 돈치치. 아이작 본가의 과장된 동작은 오펜스 파울을 만들지 못했고 돈치치는 마치 어림없다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독일이 끌려다니던 1쿼터 후반 타이스와 슈로더가 언쟁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감독이 슈로더를 강하게 제지합니다. 아마 초반 괜찮았던 두 선수의 엘리웁 플레이가 연이어 막힌 게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슈로더가 벤치로 들어간 이후 돈치치는 3점까지 추가하며 코트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돈치치는 어시는 되지 않았으나 미친 패스를 시전했죠. 1쿼터에만 12점을 몰아친 그의 퍼포먼스는 명불허전이었고 돈치치가 벤치로 들어간 이후에도 상대를 몰아붙인 슬로베니아는 1쿼터를 14점차 리드로 마치는 데 성공합니다. 예상 외의 일방적인 경기가 전개된 첫 10분, 최악의 1쿼터를 경험한 독일에겐 반전이 필요했는데요. 이 무렵 돈치치는 여전히 반칙 관리를 하지 못하며 이날도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자초하기 시작했고 아직 슈로더를 투입하지 않던 독일은 벤치 선수들의 분전으로 추격의 끈을 잡고 있었죠. 엘리웁 문제로 사이가 애매해진 슈로더와 타이스가 화해한 가운데 독일은 드디어 주전 선수들을 기용했고 슈로더는 자신이 냈던 성질을 속죄하는 깔끔한 어시스트에 이어 유로스텝에 이은 드라이빙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역시 독일은 슈로더가 살아나야 경기가 잘 풀리는 팀이네요. 1쿼터까지 무기력했던 독일이 본격적으로 간격을 좁히는 사이 파울 문제로 멘탈이 흔들린 돈치치는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자유투 2개를 모두 날려버렸고 2쿼터 3분경 슈로더는 자신에게 몰린 견제를 본가의 3점 찬스로 바꿔놓습니다. 4점 차로 좁혀진 두 팀의 간격, 역시 독일이 이대로 무너질 팀은 아닙니다. 타임 이후 슬로베니아는 돈치치가 아닌 다른 선수들에게 리딩을 맡겨봤지만 이는 그들이 잘하던 농구와 거리가 있었고 존재감이 줄어든 돈치치가 멋진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놨지만 1쿼터에 뜨거웠던 그의 공격력은 이미 식은 이후였고 쿼터 막판 돈치치는 안일한 실책마저 저지르고 말았죠. 2쿼터는 1쿼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10점 이상의 열세를 극복한 독일은 기어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돈치치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감독에게 불만을 표현했고 결국 2쿼터를 27대 9로 지배한 독일은 4점차 우세를 가져갑니다. 독일의 저력과 돈치치가 막힌 슬로베니아의 무기력함을 모두 볼 수 있었죠. 두 팀 모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가운데 4점의 격차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물론 반전이 절실한 쪽은 뒤져있는 슬로베니아였고 2쿼터 후반부터 활약이 적었던 돈치치는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죠. 파울이 불리진 않았으나 이 슈팅이 들어간 게 신기하네요. 그러나 독일은 슈로더의 3점으로 흐름을 지킨 데 이어 돈치치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강한 수비도 선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경기를 주도한 팀은 독일이었고 이 무렵 슈로더는 돈치치보다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쳤죠. 동료의 스크린을 활용해 풀업 점퍼를 성공시킨 그는 다음 포지션 3점을 추가하며 절정의 슛감을 과시했고 어느새 독일의 리드폭은 8점으로 벌어집니다. 역시 국대 한정으론 슈로더가 돈치치보다 나은 선수일까요? 3쿼터는 그야말로 데니스 슈로더의 쇼타임이었고 돈치치가 계속된 멘탈 붕괴를 드러내는 사이 더 이상 밀릴 수 없던 슬로베니아는 타임을 신청했지만 돈치치를 향한 독일의 더블팀 수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엘리웁 플레이를 펼친 슈로더와 타이스,
1쿼터에 잠시 다퉜던 두 선수는 멋진 호흡을 과시했고 베테랑 조란 드라기치마저 자유투 2개를 모두 놓칩니다. 슬로베니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쿼터 중반, 아이작 본가의 저돌적인 림어택은 엔드원으로 연결되었고 이제 독일은 10점 이상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죠. 돈치치의 패스를 강요하는 독일의 수비가 효과를 보는 사이 여유가 생긴 슈로더는 멋진 패스를 선보였고 4:10 to play here in the third quarter, and Bonga takes it right out of Doncic's hands. 돈치치의 볼을 강탈한 본가는 덩크슛을 꽂아 넣습니다. 19대 6 런을 당하며 완전히 자멸하고 있는 슬로베니아.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했던 그들은 프레펠레치의 엔드원으로 간신히 무득점에서 탈출했지만 직후 포제션 심판은 다니엘 타이스의 라인 크로스를 보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던 슬로베니아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풀리던 그들에겐 또 다른 악재였죠. 이렇게 슬로베니아의 무기력한 패배로 끝나나 했던 시점, 실망만 주던 돈치치는 스텝백 3점을 성공시키며 1쿼터 이후 실종되었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일으켰고 지가 D매치에 골밑 득점이 나오며 슬로베니아는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조금 기분이 좋아진 듯한 루카 돈치치. 독일은 20점까지 벌어놨던 리드폭을 약간 까먹었고 16점의 열세는 슬로베니아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죠. 승부를 놓지 않은 슬로베니아 선수들은 투지를 보여줬고 아직 독일이 승리를 장담할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전들을 다시 투입한 독일은 모리츠 바그너의 3점으로 상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고 슬로베니아의 허술한 수비력은 중요한 순간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게 잠시 찾아오나 했던 위기를 어렵지 않게 넘어간 독일. 침묵하던 슬로베니아의 야투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지만 독일은 곧바로 응수하는 득점을 올리며 여지를 주지 않았고 모리츠 바그너의 4쿼터 활약은 독일에게 큰 힘이 되었죠. 결국 슬로베니아에게 남은 추격의 동력은 없었고 그의 벤치행은 슬로베니아의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종료까지 5분이나 남아있긴 했지만 슬로베니아는 8강전 준비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반면 자비가 없던 독일은 슈로더를 아직 빼지 않았고 슈로더는 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종료 4분 전 독일 또한 주전들을 교체해줍니다. 1쿼터만 해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던 슈로더는 24득점 10어시를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되어 있었죠.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과 멘탈 이슈만 노출한 돈치치는 이날만큼은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예상 외의 압승을 거둔 독일은 라트비아와 8강을 치르며 슬로베니아는 우승 후보 캐나다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